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오늘 예타 면제 사업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24조 원 그리고 23개 사업이 확정된 건데요. 일단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호재가 있는 중심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시각도 일치할지 이슈 짚어보고 전문가가 주목하는 장소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장 방문은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투자 팁부터 짚어봐야겠죠. 오늘 성공부동산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에타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경기가 또 부양될 소스가 또 하나 뿌려진 거죠. 그러게요. 어쨌든 또 뭐 많은 돈이 풀린다라는 건 또 건설 경기 쪽이 좀 혜택을 본다라는 건 뭐 또 좋은 일이니까 약간 그런 기대감들도 갖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이슈들이 또 쏟아질 때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네. 대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이슈들이 쏟아질 때도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친절하고 재밌게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읽는 이 힘을 또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대상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겨울에 임장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또 가끔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름에 뭐 봄에 너무 시절 좋을 때 가면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외형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는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다. 네. 아니 무슨 토지에 신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는 신분이 있죠. 네. 뭐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도시지역 안에서도 그렇죠. 이것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 뭐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녹지지역이냐 뭐 이렇게 또 주거지역 안에서도 1종 일반 주거냐, 2종 일반 주거냐, 3종 일반 주거냐, 준주거냐 네. 이렇게 신분이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네 그렇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토지의 활용의 폭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다라는 것은 토지 활용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땅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쪽은 예를 들어서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여기는 바로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는 뭐 3.3제곱미터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 뭐 1억, 2억 이렇게 평당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죠. 자, 이렇듯이 바로 이런 종상향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을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외형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곳이 개발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의 확장이 일어나는 지역이지.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답을 줬다. 뭐냐면 역시 서울 도심 좀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 뭐 자갈밭이라도 괜찮고 지금 뭐 좀 물이 나오는 땅이라도 나중에 종상향 되면 이런 것들이 효자 노릇할 수 있겠다. 자, 그렇지만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금성이 좀 낮기 때문에 당장 내가 좀 이것을 환금해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좀 뭐 팔아서 그 현금을 좀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은 조금 길게 보고 또 그러면서도 수익이 뭐 바로바로 나는 것들은 아니니까 매월 수익이 나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거기는 맞지 않겠다.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묻어놓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렇죠. 주택 수에 관한 규정들, 그다음에 또 면적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지금 또 아무래도 각광을 받겠죠. 여기에다가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9억 원 이하라든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또 아니면 아예 6억 원 이하로서 그러니까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금액도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주택 수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자, 준주택 시장. 네, 우리가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들이죠. 준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전용 면적 무조건 이건 85제곱미터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우리가 차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익까지도 고려하는 이런 투자다 보니까 준주택 시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시기에 따라서도 그렇죠. 자, 신규 분양 시장은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존 매매 시장은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는 이런 쪽보다는 조정을 좀 덜 받는 쪽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기에 조정을 덜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바로 실수요라든지 투자 수요라든지 이 두 수요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쪽, 또 그리고 10년 안쪽, 그리고 또 브랜드 아파트이면서도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쪽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이 시장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에 따라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업용 시장하고 업무용 시장하고 지금 우리가 준업무용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준업무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얘기되어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뭐 준업무용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들이 앞으로 이 상권이 어떻게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이동하고 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당장 지금 월세 수익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공실 걱정 없이 앞으로도 5년, 앞으로도 10년 이렇게 계속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좀 축소되고 있는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요즘은 오프라인 쪽보다 온라인 쪽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상업용 시장들에 대한 어떤 옥석 고르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무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업무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쪽,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멀리 보는 이런 투자들. 자, 결국 상업용이든 업무용이든 준업무용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협상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리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매도자가 큰 소리치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겠고요. 자, 매수자 큰 소리치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겠고 매도자와 매수인의 협상력이가 똑같이 그냥 겨루고 있어서 관망을 하는 자 이런 시장에서 뭐 그 아무래도 거래 절벽이 좀 나타나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 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매수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자들이 한번 활발하게 움직여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인문적 입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시장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인문적 입지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꼭 지리적 입지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문적 종합적인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서울시장 쪽 당연히 뭐 우수하겠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수도권 시장이라든지 지방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획 도시 시장들이죠. 뭐 신도시라든지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좀 또 봐야 될 게 인구 구조에 따라서도 그렇죠.
아무래도 1, 2인 가구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1, 2인 가구 쪽 시장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자, 3인 가구 이상 그러니까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좀 많은 가구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좀 투자는 1, 2인 가구가 좀 살기 적합한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소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쪼개서 한번 봤는데요. 정작 어디에 투자할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도와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 너무 짧다 보니까 네, 다 시장별로 어떻게 구분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보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정말 돈 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늘 말씀드리는 서울 쪽의 초역세권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도보 아무리 멀어도 10분 거리, 5분 거리 이렇게 투자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직접 또 세미나를 거의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권 쪽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갖고 있고 뭐 입지적 여건 또 인문적 여건 모두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서울 중심권이거든요. 자, 이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건물주로 살아가면서 내가 꼬박꼬박 월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주말 특강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 중심권 쪽은 오히려 지방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 많이들 오시니까 근데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많은 세미나라고 합니다. 일찍 접수하셔서 자리 확보하시고요. 이제 현장으로도 가볼 차례죠. 첫 번째 장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내 7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성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61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690만 원 예상됩니다. 역에서부터 벌써 젊음이 느껴집니다. 신촌역 근처에 어떤 투자처 들고 오셨을까요? 입지여건 개발 호재로 들어볼게요. 네, 뭐 창천동 그러니까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신촌입니다. 네. 네. 신촌이 좋아, 신촌이 좋아. 네, 젊은 분들 너무 좋아하는데 바로 또 홍대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이 겹쳐지니까 홍대, 신촌, 신촌, 홍대 네, 이런 것들 다 연결하는 그런 대로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연대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죠. 네,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네, 도보 10분 이내 제가 투자 말씀드리는데 도보 3분 이내면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신촌 지금 이대 쪽의 그 상권하고 홍대 거리 이어지는 정말 대로변 입지에 있습니다. 자, 종로 쪽하고 마포, 여의도, 상암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대 업무지구죠.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직주 근접 수요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뭐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신촌역, 그렇죠. 네, 신촌역 2호선 여기에서 도보 3분 거리인데 홍대 입구역, 그렇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거기죠. 그래서 홍대 입구역하고 신촌역 바로 사이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는 건 뭐 대단한 거죠. 입지적으로. 자, 홍대 거리. 네, 지금 홍대 입구 쪽이나 이쪽도 지금 그 원룸 오피스텔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또 뭐 풍기고 또 신촌 이대거리 쪽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홍대하고 신촌 이 상권까지 그대로 아우를 수 있겠고 자 연대 뭐 바로 정문 앞이고 이대 바로 옆에 있겠죠. 자 신촌 세브란스 쪽에도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고요. 자 이쪽에 지금 시청이나 서울역 쪽 이쪽 종로 쪽에서도 그대로 또 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마포 쪽의 업무지구가 공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역 쪽도 마찬가지겠고 자 서강대구 바로 건너면 네, 그 유명한 여의도가 있습니다. 네, 15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또 일자리들이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또 이어지겠죠. 자 신촌에 되게 특징 있는 게요. 뭐 젊은 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여기 나오고 나서도 직장을 잡고도 신촌에 살고 싶어 한대요. 신촌이 좋아. 네, 신촌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홍대 입구역 쪽에서 공항철도 타고 가면 바로 또 상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상암이라든지 또 이쪽에 종로, 뭐 마포 지금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면서도 지금 아현 뉴타운하고 북아현 뉴타운이 지금 이쪽이 18,000이고 북아현이 12,000이니까 약간 3만 세대가 지금 뭐 강남권 수준이죠. 뭐 지금 한 15억 정도까지 또 갔다가 약간 지금 조정받은 게 한 14억, 13억 정도 하니까 고급 주택가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옛날에 뭐 대부분은 원룸촌이었는데 이것이 싹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또 그 원룸에 대한 이런 그 공급이 또 많이 줄은 부분들도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까지 정말 서울 안에 정말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다 몰려있는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황금 입지, 다이아몬드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익숙해서 이 고리를 점차 떠나지 못하고 정차까지 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은 만큼 건물들도 수요를 잘 반영해서 지어졌어야 할 텐데요. 네, 뭐 젊은 층들 아주 좋아하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네, 대로변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2021년 2월 준공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2년 정도 또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볼 수 있겠죠. 2년 후에 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15층에 222세대 또 대단히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자, 일반 상업적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프리미엄급 원룸이다. 그래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고요. 제가 안쪽을 조금 살펴드리면은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쭉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학생들 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책상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침대라든지 뭐 소파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 공간과 침실 공간까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원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주목해 주시고요. 금액까지 프리미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프리미엄급이면 어마어마하게 또 비싸야 될 텐데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 쪽도 진짜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대로변 쪽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억 2,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이 뭐 전세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촌하고 홍대 대로변 사이에 있는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을 1,300만 원이란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에 지어질 오피스텔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요. 다녀오시겠어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돈 되는 서울 초록세권 투자 전략 공개한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으로 가시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에서 진행되고요.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인사 나누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